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타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승하는 경우가 부쩍 많죠.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할 차 BMW의 iX xDrive 50 최신형 전기차죠. 차체 길이가 X5와 거의 유사합니다. 5m에 육박하는 차체 길이, 그리고 X6와 비슷한 크기의 차 높이 확보하고 있고요. 휠 베이스는 3000mm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BMW의 상징과도 같은 키드니 그릴입니다. 키드니 그릴 좀 더 세로로 확장을 하는 대신에 키드니 그릴은 이렇게 막혀 있죠.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BMW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보조하게 된 여러 가지 센서 등이 이 안에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닛에 들어와 있는 이 엠블럼 누르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워셔액 주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워셔액을 이렇게 넣지? 보닛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기차 굳이 일반인들이 전기차의 보닛 안을 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닛은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대신에 이런 워셔액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배치를 한 거죠. 일종의 샤이테크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숨어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비, 첨단 장치들을 숨겨 놓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실내에서 보면 시트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요. 또한 메리평 도어 그립,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면 BMW 엠블럼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숨어져 있는 기능들, 샤이테크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 출력 523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아주 고성능 전기차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고성능을 완성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모터를 하나 쓰느냐 두 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모터 두 개를 쓰게 되면 사륜구동의 효과까지 더불어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BMW가 만든 최신 전기자동차 iX xDrive 50 판매 가격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시동을 걸고요. 자, 전기차 특유의 그런 시동음 들리시죠?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색다르죠. BMW에서 처음 도입하는 육각형 스티어링 휠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2.5회전 하네요. 정확하게 2.5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이 락투락 조향비로 5m에 달하는 이 차를 조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앞에는 두 개의 모니터를 이어 붙여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기판 역할을 하는 부분이 12.3인치 모니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14.9인치 모니터가 됩니다. 이 두 개의 모니터를 이어 붙여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센터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버튼들은 싹 치웠죠. 이른바 미니멀 디자인을 추구하는 결과인데요. 계기판에 올라온 정보들은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선택해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면에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넓은 화면에 투사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도 이렇게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14.9인치 아이드라이브 터치스크린 모니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에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띄울 수가 있고,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안드로이드 오토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 개인 비서 기능인데 음성 명령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 BMW.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목적지를 탐색 중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30. 마이 모드, 주행 모드죠. 주행 모드는 이 버튼을 통해서도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띄운 다음에 터치 스크린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드 변경, 이피션시, 모드 변경, 퍼스널 하게 되면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댐핑을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충전 즉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출발 시간을 정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예약 충전 기능도 가능하고, 목표 충전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비클, 차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트립 미터, 현재 전력 상황, 개별 설정 이후에 45.3km를 달렸고요. 소비 전력 5.8kWh 전력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돌리면 차의 전후좌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상태를 볼 수도 있고요. 적응식 컨텐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 조명, 시트별 라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냉난방 컴포트 기능, 다양하죠. 조수석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및 창문, 디지털 키도 적용되어 있죠. 디지털 키, 키카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차량 키, 트렁크 리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용 트레이, 무선 충전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네요. 외부 라이트, 주차, 주행 설정,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 정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 측면 충돌 경고, 하차 시 위험 알림 기능, 주의력 어시스트 등의 안전 경고 등이 있고요. 주차할 때 주차 보조 기능 사용할 수가 있고, 주행,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안전거리 제어,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는 차선 변경 어시스트, 들어와 있네요. 차선 변경 어시스트, 어시스턴트 드라이빙이 활성화한 경우 차선 변경을 지원합니다.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한다 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 피드백, 세기, 조명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장치, 아이코닉 사운드, 전기차니까 소음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출발 지원 기능, 눈 또는 진흙처럼 좋지 않은 도로 상태에서 출발할 때 휠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우고요.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설정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따로 없죠. 비상등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BMW의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패널, 이 조그 셔틀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밑에 나무 무늬와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을 해서 좀 고전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무와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감속기 조절하는 거죠. 이 부분도 크리스탈, 그리고 시트를 조절하는 레버도 크리스탈인데, 시트 조절 버튼을 이 도어 패널에 갖다 놓았죠. 벤츠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벤츠가 이런데요. 자, 그리고 이쪽은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 밑으로 또 하나 이제 컵홀더와 무선 충전 장치가 이 밑으로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USB 포트 C타입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구, 컵홀더, 무선 충전 장치가 이 밑에 아랫단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좀 더 기능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법 깊이를 가진 센터 콘솔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SOS 버튼 오버헤드 콘솔에 들어와 있죠. 카메라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자, 실내 조명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름 누르면,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가볍게 터치하면 실내 등을 점등, 소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선루프가 이 버튼을 통해서 투명하게 혹은 불투명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자, 환하게 되고요, 투명하게 되고, 누르면 불투명하게 되고, 이런 그 선루프의 투명도를 이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패널과 이 대시보드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앞부분의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리기 전에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넓은 글래스 루프,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만나보게 되는데요. 커버가 없죠. 커버를 없애는 만큼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3개는 충분히 들어갈 테고, 머리 위로도 주먹 2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공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충분히 넓은 공간, 그리고 그 넓은 공간감이 주는 고급스러움 만끽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리는데 절반만 열립니다. 절반이 채 안 열리나요? 하여튼 절반 정도만 열리게 돼서 좀 확 트인 개방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센터 터널이 없죠. 그래서 바닥은 평평합니다. 실내 어떤 그 공간을 제약하는 요소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제한된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이점일 수가 있는 거죠. 운전석 시트 뒤로, 조수석 시트 뒤로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C타입 USB 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시트 이 부분을 내리면 다른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체결구 준비되어 있어서 뭐 옷걸이나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 뒷부분에 더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좌우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고, 풍향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이렇게 수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 접으면 스키스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겨울철에 스키장 갈 때 스키를 이 부분에 넣고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스키가 아니더라도 긴 물건 수납이 가능할 테고요. 필요하다면 뒷좌석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열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도어 오픈 손잡이, 도어 손잡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도어는 살짝 걸쳐 놓으면 나머지 알아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고급스러운 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장착한 BMW의 5세대 e드라이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앞차축에 258마력, 뒷차축에 313마력, 총 시스템 출력 523마력의 힘을 냅니다. 500마력이 넘는 힘, 아주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고성능을 만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약 80km, 시속 80km의 속도로 지나가는데요. 노면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주고 전달이 됩니다. 평소에 다른 차를 타고 지날 때보다는 훨씬 더 정숙한 안정된 그런 자세를 보인다라는 느낌인데요.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아 놓고 있는데요.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체 제일 밑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뚜기가 아랫부분에 무게가 다 가 있죠.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와 비슷합니다. 주행 안정감, 특히 고속 주행 안정감이 확실히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4바퀴가 구동을 한다는 것, 이륜구동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체감 속도는 뭐 한 5-60km 정도, 속도감이 상당히 낮다는 것, 그만큼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다는 반증으로 여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111.5kWh 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길어지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47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500km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계기판상에도 주행 가는 거리 519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88%니까요. 100%라고 한다면 뭐 550km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지 않은가 싶고요. 이렇게 봄, 가을철 배터리에 최적화된 날씨라고 한다면 뭐 600km까지도 주행을 노려볼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터리 잔량 제로까지 주행할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 잔량 뭐 10에서 20% 정도 남겨놓고 충전을 한다고 하면 500km 정도 주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겨울에 혹한기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에는 주행 가는 거는 좀 더 줄어들겠죠. 전기차의 특성 감안하고 주행을 하셔야 할 테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제한 속도인 시속 90에 맞추고요. 달려가는데 내차로뿐 아니라 좌우차로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죠. 3개 차로를 동시에 스캔하면서 주행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잠깐 손과 발을 떼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갔는데 차로의 중앙을 아주 정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고요. 자, 옆에서 세단이 가고 있는 것 세단으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화물차가 가고 있다면, 대형차가 가고 있다면 또 대형 차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차의 형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가보는데 오른쪽으로 잘 돌아 나가고 있고요. 쭉 가면서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는데 이 빠른 속도에서도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잘 인식을 하고 있죠. 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많이 적용을 하는 등 이제 첨단 소재를 많이 적용을 해서 차체 경량화도 이루고 있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잠깐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잠깐 속도를 좀 쭉 끌어올려 봅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야, 바람 소리만 점점 커지면서 속도를 체감하게 할 뿐. 와, 이건 뭐 그냥 밟는 대로 달려나가네요. 대단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그렇게 시끄러운 느낌은 없고요.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느낌도 안정적입니다. 조용하고요. 바람 소리만 점점 커지는데 그 바람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게 또 날카롭게 들리지가 않죠. 실내의 정숙성, 안정성, 안정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체가 높은 SUV이지만 세단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런 주행 안정감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노면 상태가 좀 거친 길에서는 노면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소음들 일부는 실내로 파고 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체의 MVH 성능은 상당히 우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쭉 가고 하나 둘 셋. 아, 가뿐하게 서네요. 비상등이 작동하고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가뿐하게 멈춰선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앞이 살짝 숙여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거칠지 않았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좀 더 꽉 조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들지만, 과격하게 페달을 조작했음에도 차체의 반응은 상당히 부드럽고 여유있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스티어링 휠을 잠깐 돌려보는데 상당히 정직한 조향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반영된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행 방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야, 차가 좀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네 바퀴가 구동하면서 전달되는 아주 안정된 코너링의 느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현상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반응이 좀 더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느낌을 전해주는 거죠. 불안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의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차체의 안정감이, 안정성이 그만큼 흔들릴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불안함을 느끼기 직전의 단계, 아주 짜릿한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코너링, 재미있는 코너링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올리브 잎 표시가 되어 있죠. 올리브 잎에서 추출된 소재로 가공한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인테리어 소재도 친환경 소재들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이테크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센서와 열선 등이 통합된 수직 그릴, 그리고 숨어있는 도어 그립, 앞뒤에 들어와 있는 BMW 엠블럼에는 앞에는 워셔액 보충구, 뒤에는 카메라가 숨어져 있습니다. 시트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 샤이테크 개념을 곳곳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체를 경량화했습니다.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의 첨단 소재를 사용을 해서 몸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힘에 가벼운 몸, 성능이 좀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속할 때 나는 이런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이런 부분들은 유명 음악가죠, 한스 짐머와 공동으로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도 음악가 등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우어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 무려 30개의 스피커를 실내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야, 소리 죽입니다. 볼륨 좀 키웠더니요, 시트가 울립니다. 시트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시트의 울림까지 전해져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가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음악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음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쭉 달려보, 어우,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시트가 몸을 툭툭
이런 미는 게 아니라 때립니다. 트가 몸을 때리는 그런 정도의 가속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날개를 달면, 옆에 날개를 달면 아마 날아오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가속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역시 고성능을 만들어내기에 유리한 구조죠. 엔진으로 고회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속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기술들이 많이 요구되는데요. 전기 모터는 그렇게 엔진만큼의 디테일한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죠. 좀 더 쉽게 고회전을 구현해낼 수 있고 고속주행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 고성능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대에는 차의 성능으로 차별화한다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인포테인먼트 성능, 차 안에서 어떤 부분을 구현해낼 수 있느냐, IT 기술, 또한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소프트한 전자 IT 분야의 기술로 전기차들이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성능만으로 차별화하기에는 이제 누구나 쉽게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SUV지만 고성능의 느낌이 강하고요. MVH 수준이 아주 높아서 아주 정숙한 실내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기차 iX x드라이브 50 타다가 일반 내연기관차 타면 좀 자글거리는 소리 때문에 신경 좀 많이 거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주 수준 높은 MVH 성능, 짜릿한 고성능, 시속 200km에서 속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속도까지는 슈퍼카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짜릿한 고성능 만나볼 수가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형 SUV의 어떤 그 공간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주는 조금 더 호화로운 그런 느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1억 4,630만원입니다. 거의 1억 5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요. BMW 최신형 대형 SUV, 전기 SUV를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요. 아주 비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BMW의 기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최신형 전기자동차, 전기 SUV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야흐로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BMW의 전기자동차의 기술, 이 차에서 제대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끄고요. 자, 그리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를 택합니다. 합산 출력 523마력의 힘 얼마나 강하게 드러날지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4.6초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끊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속감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처음서부터 거침없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모터가 구동하면서 내는 소리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그 소리와 함께 속도를 높여 나가는 느낌이 강력하죠. 또한 시트가 몸을 밀고 나가는 느낌 또한 대단히 강해서 청룡열차를 타는 그런 느낌, 혹은 날개를 펴면 날아오르겠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네, 얼마만큼의 기록을 보였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합니다. 주행 모드는 이피션시 모드입니다. 트립 미터를 또 봐야죠. 주행 데이터를 보고요. 개별 설정. 다시 세팅을 합니다. 자, D에서 변속기 한 번 더 누르면 B가 되죠. 회생제동 시스템 모드가 되겠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도 가능하네요. 완전 정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3km 기록했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5km 기록을 하고 있네요.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 교대역에 잠시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했는데 신호등이 초록불이어서 열려 있어서 넘어갑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2km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3.6km니까요. 약 2.6km 더 달린 연비 보인 거죠. 상당히 덩치가 큰 고성능 전기 SUV이지만 차체 경량화를 상당히 이루어냈죠. 거기에 이피션시 모드를 기본으로 해서 차분하게 경제 운전을 한 결과 이 정도 공인복합 연비를 훌쩍 뛰어넘는 연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노출되어 있는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각의 모서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특히 조수석에서 뭐 고개라도 숙여서 뭐 찾다가 이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들 노출되지 않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요. 부딪힐 위험이 좀 적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00마력이 넘는 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좀 재미있게 즐길 만한 요소들이 없죠.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차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변속기가 없는 거죠. 감속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변속하는 건 아니지만 변속의 어떤 그 즐거움, 변속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패들 시프트를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500마력이 넘는 강한 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만한 요소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음성 명령 시스템입니다. BMW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안녕 BMW, 실내 온도 19도.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실내 온도 19도. 입력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실내 온도 20도. 현재 계신 장소의 날씨입니다. 자, 20도 하니까 뭐 온도를 물어보나 보다 하고 온도를 날씨를 띄워주는 모양인데 어쨌든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요. 실내 온도 19도, 실내 온도 조절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BMW iX xDrive 50 시승을 해봤습니다. 523마력의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전기자동차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늘어났죠. 좋은 일이고요. 또한 그만큼 더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살 것인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살 것인가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참 많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왕이면 시대를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착한 소비라는 입장에서라도 전기자동차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전기차를 선택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죠. 충전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충전소가 많지 않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전기차 현 단계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더 미니멀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샤이테크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하는 전기자동차, BMW가 생각하는 전기자동차의 방향, 이 차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523마력의 성능은 물론이고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편하게 탈 수 있는 고성능 전기 SUV라는 점에서 참 1억 5천만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